자, 이번 시간은 경우의 수 들어가 보도록 해봅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먼저 자, 사건이라는 용어의 뜻부터 확인을 해봅시다. 자,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자, 동일한 동일 조건이라고 합시다. 동일 조건 하에서 여러 번 반복한 실험이나 관찰의 결과를 우리가 사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동일한 조건. 그러니까 조건이 달라지면 안 돼. 어떨 때는 조그만한 주사위 그러니까 돌 주사위를 던지다가 갑자기 금 주사위 던지거나 주사위를 막 바꿔. 그러면 안 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 상태에서 뭐 지구에서 주사위 던지는 거랑 뭐 달에서 주사위 던지는 거는 뭔가 조건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겠지. 약간 그런 식으로. 그래서 동일한 조건 하에서 자, 여러 번 반복한 실험이나 관찰의 결과인 거야. 결과물이야. 결과물. 중요한 건 결과물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결과물. 그죠? 그러니까 실험이나 관찰을 했을 때의 결과를 사건이라고 한다. 결과야. 사건은 결국엔 결과를 보자는 거야. 그죠? 그렇구나. 사건이라는 건 그런 거구나. 그러면 경우의 수라는 건 뭔가요? 경우의 수라는 건 그 사건의 가지수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지금 여기서 사건이라고 했잖아. 그 결과지. 그 결과가 나온 결과의 가지수야. 결과의 가지수. 그럼 결과를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주사위 한 개를 던지면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첫 번째 자,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나요?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결과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는 분명히 1의 눈이 나오거나 1의 눈 아니면 2의 눈, 3의 눈, 4의 눈, 5의 눈, 6의 눈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우리 주사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정육면체로 생겼죠. 여기에 이제 눈이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딴 이런 식으로 여기는 3개 박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눈이 나오는 게 1 아니면 1, 2, 3, 4, 5, 6 중에 하나가 나오니까 모든 경우의 수는 6가지가 될 거야. 그죠? 그래서 쓸 때는 6이라고만 써도 되고 그 6가지 이렇게 가지라고 써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들 편할 대로 하세요. 뭐 가지 안 쓰겠지 보통? 그죠? 그래서 그냥 6이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자,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자,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뭐야? 여기서 1, 2, 3, 4, 5, 6 중에 홀수는 1, 2, 3, 4, 5, 6 중에 홀수는 1, 3, 5 3개니까 3가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우리 소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그러면 소수는 2, 3, 5니까 요 3가지 요것도 3가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 예를 들어 또 동전을 던질 수도 있잖아. 그 동정전 한 개를 던질 때 이렇게 하면은 뭐 첫 번째는 아니고 그냥 모든 경우의 수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앞면 아니면 뒷면이잖아. 그래서 2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면 혹은 그림 나오는 그림면 혹은 앞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내가 쓸 때는 H라고 쓸 거고요. 자, 뒷면 혹은 숫자면 이렇게 나오는 거는 우리가 이제 T로 쓸 거야. 요거는 헤드, 요건 테일 이렇게 해서 머리와 꼬리.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알겠죠? 그 옛날에 동전 보면은 그 동전에 사람 머리가
사람 머리 사람 얼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머리라고 하나봐. 아닌가? 그래서 머리라고 한 거 아닐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머리와 꼬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거는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가 경우의 수를 셈한다 라고 하면, 경우의 수를 셈한다 그러면 사건의 가지수를 세는 거잖아. 그 지금 방금 어떻게 했냐면 모든 경우의 수는 1, 2, 3, 4, 5, 6, 홀수가 나오는 거는 자 1, 3, 5, 소수가 나오는 거는 2, 3, 5. 자, 동전 한 개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앞면 나오거나 뒷면 나오는 거 두 가지, 앞면 나오는 거, 뒷면 나오는 거, 이렇게 두 가지 결과가 있을 수 있다 라고 해서 일일이 셌죠. 그쵸? 이게 기본이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혹은 어떤 사건의 가지수, 결과물을 일일이 다 하나하나 세는 거야. 알겠죠? 그 일일이 세는 거야. 근데 일일이 셈할 때 여기 이제 뒤에서 이제 계속해서 세겠지만 이제 그냥 셀 수는 없으니까 일일이 셈할 때의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는 중요한 게 분류라는 거를 하는 거야. 일일이 셈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분류라는 거야. 분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셀 때 뭐 만약에 집에 있는 책이 몇 권인지 세고 싶어. 근데 책을 그냥 하나 둘 셋 넷 세는 것보다 혼자 세는 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시키는 거지. 누나, 형한테 시킬 수 있나? 누나나 형한테, 아니면은 동생한테 해서, 야 너는 위에 줄 제일, 그러니까 책장의 제일 위에 줄을 세. 책장이 이렇게, 아이고, 책장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은 제일 위에 줄 세. 그리고 너는 두 번째 줄 세. 형은 첫째 줄, 누나는 둘째 줄, 동생은 셋째 줄, 엄마는 넷째 줄, 아빠는 다섯째 줄. 그럼 나는 뭐해? 여기 있는 거 센 거를 다 더하면 되잖아. 그치? 그죠? 각자 센 거를 나중에 더하면 되잖아. 그 분류라는 건 뭐야? 이렇게 분류를 하자고. 제일 위에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각각 센 다음에 그걸 나중에 모아서 한 번에 더하자. 이런 식으로 세자는 거야. 그러니까 분류하는 작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분류하는 작업. 근데 분류를 할 때는 조심해야 될 게, 엄마가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 세고 누나는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세고 이렇게 해서 겹치게 세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죠? 그 분류는 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빠진 것도 없이, 빠짐없이 세야 되고, 그리고 겹치지 않게, 겹치지 않게 이렇게 분류를 해서 셈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셈할 때는 기본적으로 일일이 셈하는 거고, 그걸 위해서 분류라는 것을 잘 하시면, 이거 분류를 잘하면은 경우의 수는 엄청나게 쉬워져요. 분류를 잘할 수 있다는 건, 빠짐없이 겹치지 않게 분류를 잘할 수 있다는 건 문제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한다는 거니까 엄청나게 대단하신 분들인 거죠. 분류를 잘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자, 요런 내용에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이제 사건 경우의 수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자, 뭐 합의 법칙이라는 게 있고, 합의 법칙. 네 번째는 고배 법칙이라는 게 있어. 이 두 개를 같이 설명할 건데요.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얘네 둘이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합의 법칙 대 고배 법칙. 자, 합의 법칙이라는 거는 거기 이렇게 써 있을 거야. 뭐 교재나 이런 데서 보면은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우리가 합의 법칙, 즉 더한다. 두 사건의 가지수를 더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 뭐 또는이라는 말이 중요하다. 이렇게 막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걸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기는 사건, 이게 두라고 씁시다.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그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곱한다. 그래서 고배 법칙 이렇게 써 있거든. 근데 여기 보면 동시에 라고 돼 있어.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막 돼 있어.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자, 왜 그러냐면, 아니, 물론, 지금 중학교 거나 그럴 때는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문제가 딱 틀에 박혀 있기 때문에, 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냥 또는 동시에만 외워도 풀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아. 선생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 자, 요걸 생각하자는 거. 분류. 빠짐없이 겹치지 않게 분류를 해보자. 라고 해보자고. 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자, 예를 들어서, 요 합의 법칙의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여기, 어떤 박스 안에, 상자 안에, 구멍 딱 뚫어놓고, 요 안에 이제 공을 집어넣어 놓는 거야. 공을 막 집어넣었어. 그래서 1부터 10까지 숫자가 적혀있대. 여기 공 안에는 1부터 10까지의 숫자가 적혀있는 공이 들어있는 거야. 여기 이렇게 그리니까 좀 이상하다. 1에서 10까지의 숫자가 들어있는 공이 이렇게 쭉 들어있대. 그래서 여기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라고 했어. 꺼낼 때. 그죠? 그때 이렇게 하는 거야. 2의 배수 또는 이렇게 또는이라고 해서 또는 뭐 7의 배수 이렇게 할까? 7의 배수는 되겠지? 7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첫 번째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어떡하지? 분류하자고. 어떻게 분류해요? 어떻게긴 나올 수 있는 게 2의 배수 아니면 3의 배수, 아니 7의 배수라며. 그럼 2의 배수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그럼 2의 배수는 2, 4, 6, 8, 10 요렇게죠. 그죠? 그럼 이게 5가지지. 그죠? 그 두 번째 7의 배수도 우리가 세보자고. 7의 배수는 1부터 10까지 7 하나 있죠. 얘는 한 가지잖아. 그러면 자 분류를 했어. 봐봐. 분류해서 2의 배수인 거랑 7의 배수인 걸 셌어.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걔네 둘이 더해주면 되잖아 나중에. 왜? 2의 배수 또는 7의 배수니까 또는이라는 말은 2의 배수가 나와도 되고 7의 배수 나와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2의 배수 나오는 가지수랑 7의 배수 나오는 가지수 생각해서 이런 경우들을 다 합쳐서 생각을 할 거니까 그죠? 결과적으로 5 더하기 1에서 6가지의 경우가 생긴다 이런 거지. 그지? 그래서 분류할 때 2의 배수, 7의 배수 이렇게 분류하면 2의 배수랑 7의 배수 이렇게 겹치는 게 있어요? 없죠? 그리고 문제의 내용상 빠진 거 있어요? 없죠. 2의 배수도 셌고 7의 배수도 셌잖아. 빠짐없이 다 세는데 겹치지 않았으니까 더해주면 되는 거야. 분류가 제대로 된 거거든. 이해돼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야. 문제에서 야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세보래.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세볼까? 2의 배수를 세볼까? 그럼 2의 배수는 2, 4, 6, 8, 10인데 그죠? 그리고 두 번째 3의 배수도 세볼까? 이렇게 한 거야. 3의 배수는 3, 6, 9 이렇게 세 개인데 그죠? 그럼 얘는 5가지고 얘는 3가지잖아. 그지? 그러면 따라서 5 더하기 3 하면 되나? 봐봐. 또는 그러면 합의 법칙이니까 더해야지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더한다? 그러면 맞아? 아니에요. 틀리죠. 틀리다는 거 알겠죠? 왜? 우리 이거 자체가 합의 법칙 자체가 분류를 한다는 거거든? 그지? 근데 분류를 할 때는 빠짐없이 그죠? 2의 배수랑 3의 배수 빠짐없네. 그지? 근데 겹치지 않게 세야 된다고 했죠. 봤더니 여기랑 여기에 2의 배수도 되고 3의 배수도 되는 그런 수가 이렇게 있어. 이게 겹치는 게 생겼죠. 그럼 겹치는 건 어떻게 할까? 얘는 우리가 한 번만 세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건 지금 5 더하기 3 하면 2번 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빼주자고. 이 겹친 걸 한번 빼주자는 거야. 그래서
7가지가 되는 거지. 그죠? 봐봐. 2, 4, 6, 8, 10, 3, 9 해서 7가지죠. 됐나요? 자, 이 겹치는 거를 빼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무조건 또는이라고 해서 무조건 얘랑 얘랑 더하는 거냐? 아니라고. 이게 합의 법칙이라고 돼 있지만 무조건 더하는 거냐? 아니라고. 이거 합의 법칙이라는 건 결국엔 분류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거란 말이야. 이해돼요? 분류를 통해서 이렇게 셌어. 겹치는 게 있는지 확인을 해. 알겠죠? 그래서 겹치는 거는 한번 빼줘야 되겠어. 그러면 여기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리고 이거 선생님 이거 일일이 맨날 이거 다 적어야 돼요? 그거 찾아야 돼요? 아니죠.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옛날에 공배수라는 걸 배웠잖아. 공배수. 이게 공통인 배수잖아, 이게. 그지? 겹치는 게 지금 공통인 배수죠? 그럼 공배수는 어떻게 구하면 편한데요? 공배수는 말 그대로 이렇게 써서 구해도 되지만, 공배수는 우리 최소 공배수라는 거 있잖아. 그 최소 공배수의 배수로 구한다, 이거. 배수로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공배수는 원래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나오죠.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로 구합니다 라고 배운단 말이야. 그러면 2와 3의 최소 공배수는 우리 이렇게 하는 거 있죠. 2하고 3 해서 이렇게 딱 니은자로 해서 나눌 수 있는 거 있나 봤더니 없네. 없으면 얘네 둘이 그냥 곱하면 최소 공배수 6 이렇게 구하는 거죠. 기억나죠? 그러면 6의 배수 생각하면 되잖아. 그리고 2의 배수 이거 다 써서 5개 해야 되나? 아니죠. 이게 지금 뭐냐면 2라는 건 2 곱하기 1. 그러니까 배수는 자연수를 곱한 수잖아. 그럼 1 곱한 거. 그 다음 건 2 곱한 거. 그 다음 배수는 3 곱한 거. 그 다음 배수는 4 곱한 거. 그 다음 배수는 5 곱한 거잖아. 그럼 내가 1 곱한 거부터 어디 곱한 것까지를 알면 이거 개수가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1부터 10까지니까 10을 2로 나누면 2, 5, 10. 즉 5 곱한 것까지 들어갈 수 있어. 그럼 5개. 3의 배수는 10 나누기 3하면 3, 3은 9까지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러면 3 곱하기 3까지 들어가니까 3개. 이렇게 세면 되겠죠. 6의 배수는 마찬가지. 6일은 6까지 들어가니까 6의 배수 1개. 그죠? 겹치는 거. 이런 식으로 세자는 거야. 배수 같은 경우. 되시나요? 그러니까 또는이라는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더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야. 내가 분류를 해서 겹치는 게 있는지 확인을 좀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얘는 주의할 사항이 또는이라고 무조건 더하는 게 아니라 자, 합의 법칙도 결국에는 자, 분류를 통해서 하는데 분류해서 하는데 주의사항은 겹치는 것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쓰니까 좀 그렇긴 한데 겹치는 것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꼭 해주시면 좋겠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고배 법칙 이렇게 돼서 선생님 이거 고배 법칙 그러면은 여기 동시에 일어나면은 곱하래요. 이렇게 돼 있어. 여기 봐봐. 여기는 또는이니까 또는이면 영어로 or거든. or. 그럼 동시에 일어나는 거는 영어로는 and의 느낌이거든. and의 느낌. 그럼 동시에 일어나는 거 그러면 동시에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근데 봐봐. 사건의 뜻이 결과잖아. 요걸 좀 구분을 해야 돼. 결과잖아.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건 동시에 결과를 내가 보겠다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결과를 같이 본다라는 의미, 같이 본다, 같이 보겠다라는 의미인 거지. 시간적으로 동시에 내가 관찰을 한다라는, 동시에 실험을 한다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해돼요? 시간적으로 같은 시간에 실험을 한다거나 같은 시간에 관찰을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어제 실험을 했고 오늘 실험을 했고 내일 실험을 할 거야. 그때의 결과를 같이 보겠다는 거지. 어제 한 거랑 오늘 한 거는 다 동시에 일어난 게 아닌가? 그게 아니라고. 어제 한 결과와 오늘 한 결과를 같이 보면 그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인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요 동시에라는 말이 시간적인
동시가 아니다라는 거를 아이고 어머 아이고 취소 시간적인 동시가 아니다. 아유 좀 자리가 좀 그랬구나. 시간적인 동시가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 결과를 같이 본다라는 걸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 어제 한 실험의 결과와 오늘 한 실험의 결과를 같이 내가 보겠다라고 하면 그건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 의미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그런 거야. 동전 한 개와 뭐 주사위 한 개를 차례로 던질 때 이렇게 차례로 던질 때 라고 얘기를 해볼게. 그러면 선생님 이거 동시에 던진 거 아니잖아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라 차례로 던져서 동전에서 나온 결과와 주사위에서 나온 결과를 같이 보겠다. 그러면 동시에 일어나는 거라고. 아, 좀 갑자기 목소리가 커진 것 같은데. 알겠죠? 이게 되게 대단히 중요한 거니까. 알겠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래? 그럼 분류라는 걸 해보자는 거야. 얘도 경우의 수는 다 분류야. 그럼 동전을 먼저 던진다고 했죠?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첫 번째, 먼저 던진 동전이 앞면 나왔을 때, 앞면일 때로 분류를 해보자. 앞면일 때. 그러면 그때 주사위가 뭐 1 나오고 2 나오고 3 나오고 4 나오고 5 나왔잖아. 5 나오고 6 나올 수 있잖아. 그럼 얘는 6 가진 거고. 그죠? 두 번째, 동전이 뒷면일 때. 그때는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마찬가지 주사위 상관없어. 1, 2, 3, 4, 5, 6 중에 하나 나오겠지. 그럼 얘도 6가지잖아. 그죠? 그러면 6가지니까 우리가 6 더하기 6이죠. 따라서 6 더하기 6이죠. 근데 6 더하기 6을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잖아. 6이 2개니까 6 곱하기 2라고 쓸 수 있죠. 이렇게 씁시다. 이걸 곱하기로 쓰면 6 곱하기 2라고 쓸 수 있죠. 근데 우리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 2 곱하기 6이라고 쓸 수 있죠. 12가지죠. 왜 내가 굳이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까지 썼느냐. 이게 곱의 법칙, 곱하라는 거잖아. 그럼 뭘 곱했냐면 요 2가 동전 한 개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고 요 6은 주사위 한 개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거든. 그들을 곱한다. 왜? 그 결과를 같이 볼 거니까. 그죠? 이해돼요? 근데 그 원리가 뭐냐? 원리는 결국엔 일일이 셈하는 건데 분류해서 셈하는 거라고. 어떻게 분류했냐면 차례대로 던진다 했으니까 동전이 앞면 나왔을 때랑 동전이 뒷면 나왔을 때로 분류를 하자고. 근데 그때마다 분류한 그 경우마다 동일한 가짓수를 가지니까 그냥 곱하기 한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얘는 곱하기 한 이유가 뭐야? 분류를 했을 때 매 분류마다 동일한 가짓수를 갖기 때문에 곱한 거다 이거지. 곱한다 이거지. 그지? 그러니까 분류한 거 곱하기 가짓수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지? 그 2 곱하기 6 한 거 아니야. 그죠? 이게 원리라고. 이게 기본 원리. 이런 기본 원리를 알고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매번 선생님 그러면 이 분류를 매번 이렇게 써야 돼요? 너무 불편한데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좀 편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이 분류를 할 때 자 빠짐없이 겹치지 않게 이렇게 분류할 때 이렇게 나눠야 되는 경우가 있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클래식하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있고 첫 번째 방법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 어떻고 두 번째 어떻고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수형도나 혹은 뭐 순서쌍이나 또 뭐가 있을까? 뭐 표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수영도가 뭐예요? 수영도가 뭐냐면 이런 거야. 이렇게 동전이 앞면일 때, 앞면 아까 H라고 쓴다고 했잖아. 앞면 H일 때 주사위는 1, 2, 3, 4, 5, 아이고 6 이런 식으로 가지치기처럼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는 거야. 동전이 뒷면일 때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가지치기식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 그러면 이게 6가지 똑같네? 그러면 2, 6에 12 이렇게 하자 인 거지. 돼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그리는 걸 수영도라고 하고, 순서상은 이렇게 쓰는 거지. 앞면에 1, 앞면에 2, 앞면 나오고 3 나온 거, 앞면 나오고 4 나온 거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뒷면 나온 것도 똑같이 쓰면 되겠지. 뒷면 나오고 1 나온 거, 뒷면 나오고 2 나온 거 해서 이렇게 마지막에 뒷면 나오고 6 나온 거까지 이렇게 쭉 쓰겠지. 이것도 앞면 나오고 6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쓰겠지. 그럼 12가지 이렇게 셀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순서상으로. 이게 분류라고. 앞에가 앞면일 때, 앞에가 뒷면일 때 이런 식으로 순서상으로. 아니면 표 이렇게 해서 H, T, 짠, 1, 2, 3, 4, 5, 6 해서 표 이렇게 그리면 이게 여기 나올 수 있는 게 H1 앞면에 1 하나, 앞면에 2 둘, 셋, 넷 이거 2, 6에 12 해서 12가지 나오는 거 아니야. 그죠? 표 그려서 확인. 이런 것들로 이렇게 분류해서 할 수도 있다는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괜찮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기본적인 경우의 수에 대한 내용이다. 경우의 수는 이렇게 셈하는 거다. 경우의 수 여기 잘 이거 반드시 기억합시다. 일일이 셈한다. 분류를 해서 이렇게 셈한다. 알겠죠? 이게 기본이야. 물론 여기서 이제 좀 더 나가서 이거 지금 보면은 여기 더하기 빼기 하고 이거 곱하기 하잖아. 더 나가서 나누기까지 할 수 있어요. 이게 이 사칙연산을 이용해서 하는 거거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럼 나누기는 어떻게 되느냐? 뒤에 여러가지 경우의 수 할 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